면역관용이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적인 개체는 자기 항원에 대해 면역관용을 가지며 만약 면역관용이 무너진다면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역관용은 자가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미성숙 림프구가 생성 림프기관에서 제거되는 중추관용과 중추관용에서 제거되지 못한 자가면역을 일으키는 림프구를 침묵시키는 기전 및 가슴샘에 존재하지 않는 조직 특이 항원에 대한 관용을 뜻하는 말초관용으로 나뉩니다. 중추관용은 가슴샘의 겉절에서 시작됩니다. 골수에서 온 T 정구세포가 대규모 증식을 하고 교육을 거치는 이곳에서 가슴 겉절 상피세포 CTC에 의해 자기 MHC와 결합할 수 있는 T 림프구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Positive Selection, 양성 선택이라고 합니다. 양성 선택을 거친 T 림프구는 가슴샘의 속질로 이동하여 중추관용의 두 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속질의 가슴샘 속질 상피세포 MTEC, Medullary Thymic Epithelial Cell은 자가항원과 강한 결합, 즉 자가항원에 반응을 하는 T세포를 선별해 주기는 Negative Selection, 음성 선택을 매개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가슴샘에는 없는 조직 특이 항원을 가진 조직 및 장기들이 많은데 그런 항원의 강한 결합을 보이는 T세포는 어떻게 제거하나요? 그 문제의 해결은 AIRE 유전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AIRE, 오토임뮨 레귤레이터 유전자 덕분에 가슴샘에서는 선택에 관여할 정도의 낮은 농도의 조직 특이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전자를 가진 MTEC, CTEC는 체내의 모든 기관의 단백질,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고 덕분에 중추관용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AIRE에 문제가 있다면 항원이 만들어지지 않아 자기 항원을 인식하는 T세포가 제거되지 않고 그로 인해 체세포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며 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T세포의 중추관용이 이루어집니다. 중추관용에서 놓친 자가면역을 일으키는 T세포 또는 가슴샘에 존재하지 않는 조직 특이 항원에 대한 면역관용은 말초관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초관용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무반응, 에너지입니다. 무반응은 자가항원을 인식한 림프구가 기능적으로 반응성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기전을 이해하려면 우선 항원특이 T세포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항원특이 T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 시그널 1은 항원 제시 세포의 표면에 있는 자가 MHC 분자를 통한 항원의 인식입니다. 두 번째 신호, 시그널 2는 항원 제시 세포의 리간드와 T세포 표면의 T세포 연관 분자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보조 자극 신호입니다. 보조 자극 신호의 예시로는 T세포 연관 분자 CD28과 리간드 B7-1, B7-2 간의 결합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신호가 함께 발생하지 않는다면 T세포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상 조직의 가지세포에서는 보조자극 분자가 발현하지 않거나 약하게 발현되어 특이 자기항원을 T세포에 제시하더라도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보조자극 분자와 상동의 구조를 가진 활성화 신호 대신에 억제 신호를 보내는 분자들을 통해서도 무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T세포 연관 분자 CTLA4와 PD1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분자들은 CD28과 구조적으로 상동이지만 B7 분자에 대한 친화도가 더욱 높아 B7과 CD28 간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항원 제시 세포가 자가항원을 제시하는 경우 같이 B7의 발현 수준이 낮을 때에는 B7이 CTLA4와 PD1에 결합해 T세포가 억제됩니다. 하지만 항원 제시 세포가 외부 항원을 제시하는 경우와 같이 B7의 발현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CD28과의 결합이 늘어나 T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말초관용의 종류는 ignorance, 무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원특이 T세포의 활성화는 적합한 수준의 시그널 1과 시그널 2를 받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기항원과 특정 종양항원은 비자기항원에 비해 MHC에 의해 TCR에 제시되었을 때 신호가 약하거나 없어 T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자기항원의 약한 시그널 원으로 인해 말초 관용이 이루어집니다. 조절 T세포에 의한 조절 또한 말초 관용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말초 관용이 정확히 어떤 기전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절 T세포에 의한 자가면역 억제는 림프구의 활성화와 기능을 억제하는 IL-1과 TGF-베타와 같은 면역 억제 사이토카인에 의해 매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절 T세포는 CTLA4를 발현시켜 항원 제시세포의 B7이 T세포의 CD28에 결합하는 걸 방해합니다. 자멸사 또한 말초 관용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두 가지 기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전은 T세포가 자가항원을 인식했을 때 BCL2와 BCLX와 같은 항세포 자멸사 분자 없이 세포 자멸사를 유발하는 BIM이라는 분자를 발현해 미토콘드리아 경로를 통한 세포 자멸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전은 사멸 수용체 FAS를 통한 세포 자멸사입니다. 자가반응 T세포의 항원 수용체에 자가항원이 결합을 하면 TNF 수용체의 종류 중 하나인 사멸 수용체 FAS, CD95가 발현됩니다. 여기에 활성 T 림프구에서 발현되는 FAS-L이 결합하게 되면 자가면역 T세포의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 말초 관용이 유지됩니다. 과거에 세포 자멸사의 두 가지 경로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으니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몇 자기항원들 물리적으로 면역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도 말초 관용은 일어납니다. 고환, 눈, 뇌와 같은 조직들은 혈액, 림프와 교통하지 않아 면역계통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조직들의 물리적 장벽이 무너져 자가항원이 면역계통과 접촉하게 될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